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고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한미 협력이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경주 에이펙 행사 기간 중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죠. 한국 정부는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무려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약 3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 조선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미국이 군함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세 척을 찍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미국 해군정보국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무려 2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형 국영 조선소 하나의 연간 생산 능력이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죠.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이상 감소했고 과거 400여 개에 달했던 조선소가 현재는 겨우 21개만 남았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죠.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은 고작 0.1%에서 0.2%에 불과합니다. 미국 의회사나 의회조사국의 로널드 오르크 분석관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수주 점유율 27%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9%로 1위, 일본이 2%로 3위니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인 셈이죠. 삼성중공업은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2,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군사력 성장도 눈부십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5년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사력 평가지수 0.1656점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거죠. 이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제친 순위입니다. 한국은 2011년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4년 5위에 올랐고 2025년에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해군력의 급성장입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세대 구축함 KDDX 개발로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 전력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독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까지 보유하면서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공군 역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워싱턴의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은 IT 강국답게 인공지능, 드론, 로봇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접목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68조 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R&D와 항공우주 R&D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도 급성장해 폴란드와의 단일 계약만 9조 원을 돌파했죠.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한국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미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국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쇠퇴한 미국 조선업 재건에 시동을 걸었죠. 미 의회도 같은 달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단 250척을 새로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질까요? 하나그룹은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조선소 현대화 등 세부 투자 계획을 점검했죠.
한국 조선사들은 설계, 건조, 용접 등 전반적인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형 선박 건조에는 설계 6개월, 건조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이 전 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오르크 분석관은 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며 미국은 새로운 인력 훈련과 조선소 내 자재 흐름 관리에서 일본과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에 가봤더니 한국이 1970년대에 쓰던 용접기를 쓰고 있더라며 미국의 기술 낙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해군 군함 건조 협력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협력 각서를 체결한 헌팅턴 인걸스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생산하는 미국 최대 군사 조선소입니다. 양사의 협력으로 미국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고 한국 기업은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되는 윈윈 구조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정 건조가 필요한데 미국 조선소들은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 460척 규모의 해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현재 260척 수준인 함정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연구개발인수 담당 브렛사이들 차관 대행은 미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생산하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 해군과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의 한 국제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해군력을 이렇게 의존하게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중국의 해양 굴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도 제기합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이나 인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까다로운 규제가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의 쉘비 오클리 국장은 미국 조선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조선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인 물량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특히 군함은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을 지원하면서 협력 체계를 갖추면 전략 상선단과 해양 방산 부문 수주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조선 기술 협력이 실질적 산업 연합의 성격을 띠게 되면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에서 한국이 우대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거죠. 파리의 한 경제분석가는 한국이 군사력과 조선 기술력을 동시에 활용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며 이는 관세 협상 같은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력 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이 미국의 절박한 필요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과 조선 협력 강조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안보를 제공받기만 하는 수혜국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미-조선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죠.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신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나루히토 일왕을 만났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면담이었지만 일본 측은 이를 극진히 대접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태도였습니다.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본 국기 앞을 그냥 지나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외교 예절상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28일 본격적인 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회담은 야구 이야기로 시작됐죠. 다카이치 총리가 LA 다저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치켜세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리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무역협정은 매우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했고 태국과 캄보디아, 가자지구의 평화는 놀라운 일이라며 치켜세웠죠. 그러면서 미일 양국 간 황금시대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국은 무려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LNG, 히토류, 핵심 광물 공동 프로젝트가 체결됐고 조선과 AI,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도 서명됐죠. 일본은 21건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결정했는데 도시바와 미츠비시 중공업은 소형 원자로 분야에, 미츠비시 전기는 데이터 센터 발전 시스템에, 파나소닉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요타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기로 했죠. 이는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사실상 일본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고 미국산 픽업 트럭 100대에서 200대를 관용차로 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산 군사 장비도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죠. 게다가 일본은 GDP 대비 방위비를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죠. 트럼프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사망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며 아베를 추모했죠. 아베 부인 아베 아키의 여사는 트럼프에게 아베의 골프 퍼터를 선물했고 일본 골프 스타 마츠야마 히데키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도 전달했습니다. 아키의 여사는 트럼프와 따로 만나기도 했죠. 양국 정상은 마가 모자와 비슷한 느낌의 일본이 돌아왔다 모자에 함께 사인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벚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고 일본식 불꽃놀이도 개최하기로 약속했죠. 트럼프는 일본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미국은 일본 정부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 후 트럼프와 다카이치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리넌에 함께 탑승해 요코스카 주일 미군 해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에 오른 트럼프는 우리는 전설적인 항공모함에 탑승했다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죠. 다카이치는 미국의 결의를 이어받아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자유로운 지역 평화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든든한 미국의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과 대화가 안 되면 내게 직접 전화하라고 말했죠. 도요타도 미국 전역에 공장을 추가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일본이 투자해야 하는 곳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사실상 노예 계약에 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월 29일 트럼프는 경주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였던 거만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놀랍도록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악수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존중의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인 태도는 일본 방문 때와 180도 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지아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한국인 기술자들은 손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갔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전원 한국으로 귀국했고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조지아주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CNN은 조지아주가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완공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제지 공장 2곳이 폐쇄되면서 1,100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현대차 공장마저 중단되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었죠.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스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애원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본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투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지아 사태가 외국 기업들에게 경고가 됐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건설 중이던 여러 공장 프로젝트들이 중단됐고 예정됐던 투자들도 무산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장비 투입을 보류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추가 투자 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갔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나 캐나다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조지아에서 한국인 기술자를 추방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죠. 이는 조지아주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기술자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IT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공장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었고 LG 공장까지 철수하면 조지아주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건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선 경합지인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타임지는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조지아 사태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는 한국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가 투자는 어렵다고 못 박았죠. 그러면서 비자 문제 해결과 함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한국 앞에서 전례 없는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한국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쿼터 신설과 기업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BBC는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달은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처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협상력을 가진 파트너로 한국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가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에이펙 회의 기간 동안 트럼프는 한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최고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일본에서 보였던 일방적인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한국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고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줬죠. 트럼프의 180도 달라진 태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죠. 경주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공손한 태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대규모 체포 사건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 전문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제는 미국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방한을 앞두고 전용기 안에서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그들을 내쫓는데 매우 반대했다며 급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이 미국 내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민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의 180도 달라진 태도입니다. 조지아주 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의 트립 톨리슨 청장은 그들을 대체할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번 사태로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 건설로 인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인구가 무려 22%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구 증가의 절반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이죠.
한국인 유입으로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던 조지아주가 이제 공장 가동 중단과 경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쉽게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구금 시설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한 한국인은 물통에 거미 시체가 있어 바꿔달라고 하자 간수가 스파이더맨이 되겠네라고 놀렸다고 증언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있었던 한 기술자는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며 작업 중단 메시지가 내려졌다. 휴대폰도 못 들고 끌려갔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귀국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조지아 주정부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들에 사과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나누며 제조업 비자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비자 도입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의지는 크게 꺾인 상태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조기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동명 사장과 김기수 인사책임자가 현지 구금자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미국 투자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테일러 공장 출장 시 L1 비자 취득을 의무화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공장 건설을 완료했으나 중요한 장비 투입을 보류하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이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및 자동차 산업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단속이 아시아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선임 고문은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시아 기업의 돈은 원하지만 아시아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중국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 중인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조업 전문가는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부활과 강경 이민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WRDW에 따르면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조지아주의 제지 공장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던 임업 분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 진출로 인구가 급증하고 건설 붐이 일었던 조지아주가 하루아침에 경제 불안 지역으로 전락한 겁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국인들이 떠나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단호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약속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전문가는 한국은 시간을 끌며 어이없는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125억 달러의 수출액을 보호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한국이 그 돈을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를 언제든지 파괴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의 경고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숙련된 인력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관세 협상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대미 투자 계획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사태로 그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에 26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50억 달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에 발표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약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는 방한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다.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며 일정 연장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미국 대신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공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 전문가는 미국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멕시코나 캐나다가 훨씬 유리하다.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황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약 38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로 채워지는 일자리는 그 절반인 190만 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Z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직종을 선호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제 미국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경제 붕괴 위기에 몰렸고 트럼프는 한국에 비굴하게 애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